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지 두 달이 지난 2025년 3월 미국 경제는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첫 임기 동안 추진했던 감세와 규제 완화 정책은 단기적인 경제 성장을 이끌었지만 보호무역주의와 관세 부과 등의 조치는 글로벌 무역 질서를 흔들며 장기적인 불확실성을 키웠습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캐나다, 멕시코 등 주요 교역국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며 무역 전쟁을 본격화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미국 내 제조업 부흥을 목표로 하지만 소비자 물가 상승과 기업 비용 증가로 이어져 경제 전반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정부 지출에 의존하는 경제 구조를 탈피하기 위한 해독 기간이 필요하다며 단기적인 경기 침체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실제로 미국 경제의 체질 개선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패드는 이러한 경제적 불확실성 속에서 금리 정책을 비롯한 통화 정책의 방향성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무역 전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과 경기 둔화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패드의 대응이 향후 경제 흐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복잡한 경제 환경에서 기업과 소비자들의 신뢰도는 하락하고 있으며 이는 투자와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과 이에 따른 비용 상승은 기업들의 경영 전략에 큰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정책이 미국 경제에 미칠 장기적인 영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단기적인 성장 통증을 감내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아니면 보호무역주의의 부작용으로 글로벌 경제에서의 입지가 약화될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요구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경제 성장과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감세, 보호무역, 연방정부 축소 등의 경제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단기적으로는 경제 성장과 기업 투자 확대를 유도했지만 장기적으로는 국가 부채 증가와 글로벌 공급망의 혼란을 초래하는 등 여러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감세 정책.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12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감세 정책인 세제 감면 및 일자리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의 핵심 내용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35%에서 21%로 대폭 인하하는 것이었으며 개인 소득세 구조도 일부 개편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통해 기업 투자와 고용 확대를 촉진하고 미국 경제의 활력을 되찾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법인세 감세는 기업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었고 일부 대기업들은 이를 활용해 연구개발과 인프라 개선에 투자했습니다. 실제로 2018년 이후 일부 기업들의 설비, 투자와 연구개발 지출이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고용시장도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정책 이후 실업률은 2019년 3.5%까지 하락하며 약 5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감세 정책이 반드시 경제 성장으로 이어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많은 기업들은 세금 절감분을 생산 확대나 신규 채용보다는 주주 배당과 자사주 매입에 사용했습니다. 실제로 2018년 S&P 500 기업들은 총 1.1조 달러를 자사주 매입에 사용하며 기록적인 수준을 보였습니다. 이는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실질적인 경제 성장과 투자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또한 감세 정책으로 인해 연방정부의 세수가 급감했고 이는 결국 재정 적자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2018년 법인세 수입은 전년 대비 31% 감소하며 1934년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감세 정책은 기업들에게 단기적인 혜택을 주었지만 장기적으로는 재정 적자와 국가 부채 증가라는 부담을 초래했습니다. 관세 및 무역 전쟁.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제조업을 보호하고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 고율 관세 부과 및 무역 전쟁을 본격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이러한 보호무역주의 정책은 미국 경제에 일부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했지만 글로벌 공급망을 흔들고 소비자 물가를 상승시키는 부작용도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 수입품 3,600억 달러 규모에 대해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하며 미중 무역 전쟁을 본격화했습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캐나다, 멕시코, 유럽연합에도 광범위한 고율 관세를 적용하며 국제 무역 질서를 흔들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캐나다와 멕시코산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는 25%의 관세가 부과되었으며 이는 미국 내 제조업을 보호하는 효과를 기대한 조치였습니다. 일부 산업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 정책이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미국 내 철강 알루미늄 업체들은 외국 기업과의 경쟁 부담이 줄어들면서 수익이 증가했고 일부 제조업 공장이 미국으로 돌아오는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효과는 제한적이었으며 오히려 전체적인 경제 성장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관세 정책으로 인해 미국 기업들의 생산 비용이 증가하면서 소비자 물가가 상승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월마트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로 인해 소비자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으며 실제로 전자제품, 의류, 자동차 등의 가격이 인상되었습니다. 관세 부담이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에게까지 전가되면서 미국 내 물가 상승 압력이 커졌고 이는 경제 전반에 부담을 주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연방정부 축소. 트럼프 행정부는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시장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 예산 감축과 공공서비스 축소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사회복지 예산과 인프라 투자 부문에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교육, 환경보호, 보건의료 등의 공공서비스 예산이 삭감되었으며 이에 따라 일부 지역사회에서는 필수적인 공공서비스가 축소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또한 정부 기관의 인력 감축이 이루어지면서 공공부문 일자리도 감소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메디케이드와
푸드스탬프 프로그램의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으며 이로 인해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습니다. 복지 혜택이 줄어들면서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었고 이는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의 불안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또한 인프라 투자 계획도 예산 감축으로 인해 지연되거나 축소되었으며 도로, 교량, 철도 등의 개선 사업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기간 동안 대규모 인프라 투자 계획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재정 적자 문제로 인해 현실적으로 추진되지 못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경제 성장과 기업 투자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지만 장기적으로는 재정 적자 증가와 경제적 불확실성 확대라는 문제를 초래했습니다. 감세 정책은 일부 기업들의 투자 증가를 이끌었으나 상당 부분이 자사주 매입과 배당 확대에 사용되면서 실질적인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무역 전쟁과 보호무역 정책은 미국 제조업 보호 효과를 일부 거뒀지만 소비자 물가 상승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했습니다. 또한 연방정부 축소 정책은 사회복지와 공공서비스 축소로 인해 미국 내 빈부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이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2024년 대선 이후 트럼프가 재집권하면서 기존의 정책들을 다시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전망이 요구됩니다. 패드와 시장 반응.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정책이 시행되면서 패드와 금융시장의 반응은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정책과 무역 전쟁, 연방정부 축소 정책이 미국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패드의 통화 정책 방향은 경제 흐름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되었습니다. 패드는 기본적으로 물가 안정과 고용 극대화를 목표로 금리 정책을 조정하는 기관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감세와 재정 정책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는 전략을 펼치면서 패드는 이에 대응해 금리 정책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특히 2018년과 2019년의 기준금리 인상은 트럼프 대통령과 패드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패드의 통화 정책 대응.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정책이 시행된 이후 미국 경제는 단기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2018년 미국 GDP 성장률은 2.9%를 기록하며 견조한 성장을 보였고 실업률은 3.5%로 하락하며 5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기 확장은 금리 인상 압력을 키웠습니다. 패드는 2015년부터 점진적인 금리 인상을 시작했으며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는 경제 성장에 따른 인플레이션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인상했습니다. 2018년 패드는 0.25%씩 총 4차례 금리를 인상하여 기준금리를 2.5% 수준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패드의 금리 인상이 경기 둔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패드가 경제 성장을 방해하고 있다며 파월 의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했고 심지어 제롬 파월을 해임하는 방안까지 검토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패드의 입장은 확고했습니다. 당시 파월 의장은 금리 정책은 경제 지표의 근거에 독립적으로 결정된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압력을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 미국 경제의 성장 둔화 조짐이 나타나고 무역 전쟁이 심화되면서 패드는 정책 방향을 전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19년 패드는 경기 둔화와 글로벌 불확실성을 이유로 세 차례 금리를 인하했으며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하면서 기준금리를 사실상 0%까지 낮추는 강력한 완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기업과 투자자들의 반응.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정책은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혼란과 기회를 동시에 제공했습니다. 감세 정책은 기업들에게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습니다. 법인세 인하로 인해 기업의 순이익이 증가했고 일부 대기업들은 투자 확대를 발표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애플은 미국 내 제조업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며 월마트와 스타벅스 등 일부 기업들은 직원들의 임금을 인상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기업들은 감세로 인해 확보한 자금을 투자보다는 자사주 매입과 배당금 지급에 집중했습니다. 이는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실질적인 경기 부양 효과는 제한적이었습니다. 무역 전쟁은 기업들에게 불확실성을 가중시켰습니다. 특히 중국과의 무역 갈등이 심화되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렸고 이에 따라 기업들은 투자 결정을 보류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미국 기업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관세 부담으로 인해 생산 비용이 증가했으며 이는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2018년과 2019년 무역 전쟁 관련 뉴스가 나올 때마다 미국 증시는 큰 폭의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18년 12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예고하면서 다우존스는 하루 만에 650포인트 이상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무역 전쟁으로 인해 장기적인 성장 전망을 불확실하게 보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정부 축소 정책으로 인해 공공서비스가 줄어들고 일부 지역에서 일자리 감소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사회복지 지출이 삭감되면서 저소득층의 소비 여력이 줄어들었고 이는 소비재 기업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트럼프 경제 정책과 금융시장의 평가.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정책은 단기적으로 경제 성장과 기업 수익성 개선에 기여했지만 장기적으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증가시켰습니다. 감세 정책은 기업들의 순이익 증가를 가져왔지만 재정 적자를 확대하고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켰습니다. 무역 전쟁은 미국 제조업 보호라는 목표를 가졌지만 글로벌 공급망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기업들의 투자 결정을 지연시켰습니다. 연방정부 축소 정책은 사회복지 지출을 감소시키면서 소비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패드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를 조정했으며 2018년에는 금리를 인상했지만 2019년 이후에는 금리 인하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은 단기적인 성장과 장기적인 불확실성이라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당선되면서 그의 경제 정책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앞으로 그의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그리고 금융시장과 기업들이 이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정책은 감세, 보호무역, 연방정부 축소라는 세 가지 주요 기조를 중심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단기적으로 미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지만 장기적으로는 재정 적자 증가와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을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감세 정책은 기업들에게 세금 부담을 완화해주면서 경제 성장과 고용 시장의 활력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기업들의 세금 감면, 혜택이 설비, 투자나 신규 고용보다는 주주 배당과 자사주 매입으로 집중되면서 실질적인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또한 법인세 인하로 인해 정부 세수가 줄어들면서 연방 재정 적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무역 전쟁과 보호무역 정책은 미국 제조업을 보호하는 효과를 일부 거두었지만 글로벌 공급망을 불안정하게 만들면서 소비자 물가를 상승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미국 기업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관세, 부담 증가로 인해 생산 비용이 증가했고, 이는 소비자들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 기업들의 투자 의사 결정이 지연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증가했습니다. 연방정부 축소 정책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를 가졌지만 사회복지 지출 축소와 공공서비스 감축으로 인해 일부 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켰습니다. 특히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으며 연방정부 예산 삭감으로 인해 인프라 투자도 축소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패드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에 맞춰 금리 정책을 조정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경제 성장 속도가 빨라지면서 2018년에는 기준금리를 인상했지만 2019년 이후 무역전쟁과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해 다시 금리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전환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과 패드 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강한 경기 부양 효과를 가져왔지만 장기적으로는 국가 부채 증가와 경제적 불확실성을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에서 다시 당선되면서 그의 경제 정책이 또 한 번 미국 경제의 중심 과제가 되었습니다. 향후 그의 경제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는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감세 정책을 추진하고 무역 전쟁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시장의 반응과 경제적 파급 효과를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정책이 미국 경제를 다시 한번 성장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을지, 아니면 과거의 문제점을 반복하며 새로운 위기를 초래할지에 대한 논의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입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